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유튜브 채팅창 함께 해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양 지수 내에서 코스피는 이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선전하며 71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분의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이분과 인사 나누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이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심리를 조금 살려주고 있는 분위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매수할까라는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미국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역 분쟁 한번 일으키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한 1년간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1.5%가 밑으로 떨어지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시사하고 난 다음에 제임스 블라드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7월 금리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는 것은 무역 분쟁에 의해서 굉장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트럼프 압박에 의해서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해서 약 3일 올랐는데 거의 2%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시장은 뭘로 방어할까? 이 의문점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정말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표가 굉장히 나빠졌거나 아니면 뭐 일드 커브가 문제돼서 선제 대응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 갖고 일단 환호를 했지만 정말 치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아까는 잠깐 들어오는데 6월 금리 인하 또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FMC가 6월 18일, 19일 있죠. 그러니까 이달에 나오는 FMC를 통해서 다음 달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못하면 아니면 다음 달에도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일단 시장은 또 한 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믿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이 저는 진짜 의문점이 많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제가 2005년도, 6년도부터 거의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데일리로 했었는데, 지금처럼 황당하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거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거 100% 믿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을 정말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목표치를 꼭 정합니다. 그럼 그 목표치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격화되고 있고, 어저께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화웨이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3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건 상황적으로 정말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금 그 문제가 더 가셔야돼서 주가가 더 빠지고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가 시그널 나오면 100% 제가 아마 오케이 사인을 주면서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뭐 가기도 전에 뭔가가 먼저 립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상황인데, 이 립서비스가 현실화로 날짜까지도 거의 찍혀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6월, 7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사실 제가 시황하면서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그널로 정말 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음봉이 쭉쭉쭉쭉 빠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100% 믿어야 되죠. 그건 뭐 거의 확실하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빠졌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역사적 고점에서 쓰리봉 내지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고 있는 이 판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낸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나온 지표를 우리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뭐 마지막 끝물로 나오는 지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호제 얘기는 못 합니다.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경상수지 적자가요 84개월 만에 났어요. 근데 6억 6천 불인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던지면서 명분을 시장에 던진 거냐라는 첫 번째 생각.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혹시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날 걸 알고 원달러 때려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는 거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싸움인데 공통 분모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 생각을 1번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달러를 만약에 그 목적으로 끌어올린 거라면 원달러 안 내려오죠. 왜냐하면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릴 거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원달러 이만큼 올라서 올라온 거라면 두 번째 이슈로 해서 여기까지 올랐다면 원달러 많이 안 빠질 거다. 빠져봐야 뭐 한 75원, 70원 사이일 거다라는 생각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원달러의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오히려 주가는 위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되게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에서 보면 연기금이요 8거래일 동안 1조 2천억을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이슈와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을 제가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일자별로 보면요 2,500억, 2,300억, 1,200억, 1,180억으로 밑에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2,800억이 또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연기금을 이렇게 강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 문 시그널 받았다는 얘기죠. 그 시그널이 뭘까요? 추경일까요? 추경은 아니에요. 추경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쪽. 결국 미국의 시그널 보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 문제는 그게 시장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줄까. 기본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직 안 된 게 좀 아쉽다. 결국 연기금의 행보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타이밍이다. 지금의 상승에 이 뉴욕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도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 건네주셨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생각보다 맥빠지게 출발한 코스피인데요. 장 후반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탄력 더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